안녕하세요. 영어 단어의 숨은 뉘앙스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유용한데 또 그만큼 헷갈리는 단어죠. 바로 phase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단어 한번 제대로 마스터해 보자고요.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phase의 가장 핵심적인 느낌이 뭔지 딱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나 점진적인 변화를 말할 때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과학적인 비유나 우리 일상 표현까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비슷한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1대1 과외받는 것처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phase 하면 그냥 단계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 핵심 뉘앙스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의 핵심 이미지는 바로 이거예요. 어떤 긴 변화나 발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기간이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전체 흐름 속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경계가 꽤 명확하고 또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라는 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The project is in its final phase. 그 프로젝트는 최종 단계에 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과정의 특정 부분을 딱 짚어서 말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핵심 개념은 잡았고요. 그럼 이제 phase가 다른 형용사들이랑 만나서 어떤 과정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과정의 흐름을 보통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초기, 중간, 최종 단계, 그리고 결정적 단계. 여기서 크리티컬 페이지는요, 어느 시점에나 올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먼저 초기 단계부터 볼까요? Investment risk is typically highest during the initial phase of a startup's development. 투자 위험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개발의 초기 단계에 가장 높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막 시작되는 맨 처음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쉽죠? 자, 다음은 중간 단계입니다. 예시가 조금 과학적이긴 한데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The cell enters the intermediate phase after replication but before division. 세포는 복제 후 분열 전에 중간 단계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Critical phase, 이 단계의 결과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The project is currently in the critical phase of testing, where all major flaws must be identified. 그 프로젝트는 현재 모든 주요 결함이 식별되어야 하는 결정적 단계에 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입니다. Securing the necessary legal approval is the final phase before mass production can begin. 필요한 법적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 최종 단계이다. 보시는 것처럼 과정의 맨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phase를 동사처럼 활용해서 변화를 좀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통제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phase out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을 그냥 팍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된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없애나가는 걸 말해요. 일종의 부드러운 착륙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government plans to phase out the use of coal power plants over the next decade. 정부는 다음 10년에 걸쳐 석탄 발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여기서 over the next decade 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꽤 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이 확 살죠. 자, 이번엔 완전 반대말 phase in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걸 갑자기 짠 하고 도입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착착착 소개해 나가는 걸 의미해요.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 company decided to phase in the new software starting with the pilot department. 그 회사는 시범부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아주 실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이면서도 비유적인 의미로 넘어가 볼게요. 동기화, 즉 뭔가가 서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조화에 관련된 페이스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In phase라고 하면요, 둘 이상의 무언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거나 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두 명의 댄서가 한 몸처럼 착착 맞춰서 움직이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완벽한 동기와 바로 그 느낌입니다. 기술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For the engine to run smoothly, all moving parts must operate in phase. 엔진이 부드럽게 작동하려면 모든 움직이는 부품이 위상이 일치하여 작동해야 한다. 엔진 속 모든 부품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아웃 오브 페이스는 뭘까요? 네, 맞아요. 무언가에 맞지 않고 삐걱거리는 상태를 말하죠. 조화가 깨지거나 서로 어긋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장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The electrical noise occurred because the two signals were slightly out of phase. 두 신호의 위상이 약간 불일치했기 때문에 전기적 잡음이 발생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약간만 어긋나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지금까지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프로젝트나 과학 분야 예시를 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삶과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훨씬 더 친숙한 페이스의 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Go through a phase. 주로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일시적이면서도 뚜렷한 행동이나 관심사를 말할 때 써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10대의 반항기 같은 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her constant arguments. She's just going through a phase of teenage rebellion. 그녀의 끊임없는 말다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10대 반항의 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뿐이다. 이건 지나가리라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이번엔 자연현상으로 가볼까요? Phase of the moon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걸 가리키는 천문학 용어예요. 추승달, 보름달, 금음달, 이게 전부 달의 여러 페이즈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실제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죠. The tides are influenced by the gravitational pull of the phases of the moon. 달의 위상 변화는 조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달의 모습이라는 주기적인 변화의 한 부분이 실제 자연현상과 연결되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페이즈의 뉘앙스를 정말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면 비슷한 단어들과의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거든요. 같이 비교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테이지는요, 사다리 계단처럼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이런 느낌이죠. 반면에 period는 그냥 시간의 길이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특징 같은 것보다는요. 그리고 스텝은 phase보다 훨씬 작은 단위, 그러니까 딱 한 번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전체 순환 과정이라면 phase는 그 순환 과정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스테이지의 예문을 보시죠. The next stage of the project involves testing.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테스트를 포함한다. next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순서 속의 한 단계를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는 phase보다 이런 순차적인 느낌이 강한 stage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critical phase와 비슷한 juncture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해요. The company is at a critical juncture. 그 회사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정출은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특정한 시점, 그 순간을 강조하는 반면에 크리티컬 페이즈는 좀 더 긴 기간을 의미한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페이즈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페이스가 단순히 단계가 아니라 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시기라는 핵심 이미지를 확실히 잡으셨을 거예요. 과정의 일부, 점진적인 변화,
동기화, 그리고 우리 삶의 한 시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phase를 자유자재로 사용해 보세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